네, 그동안 특검팀이 최순실 씨를 소환한 건 모두 7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최 씨가 응한 건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단 한 차례였는데요. 이후에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이리저리 피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특검의 소환 요구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댔습니다. 앞서 최 씨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도 공황장애와 피폐한 심신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날인 28일 특검의 재소환 요구에도 역시나 건강상의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정신적 충격이라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영수 특검팀 조사를 거부하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만간 강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장이 집행되면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미 구속 기소가 돼서 도주나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설사 특검이 최순실 씨를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최 씨는 강압수사라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중요 참고인 강제 구인 제도가 빠져서 생긴 일이라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구속된 사람 체포영장 하는 건 아마 처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죠. 원래 이제 저 체포영장이라는 거는요. 예. 저 사람을 데려다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 이 사람이 연락 없이 피하거나 안 들어오면 신병을 데려다 조사하기 위해서 발부하는 게 체포영장인데 예. 지금 이 체포영장은 뭐냐면요. 신병은 확보할 필요는 없죠. 이미 구치소에 있으니까. 신병 확보를 위한 그 체포영장이 아니라 강제로 구치소 내에서 끌고 나와서 특검에 앉혀놓고 조사를 하기 위한 체포영장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체포영장의 본래 취지하고는 사실은 어긋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오직하면 이제 또 이 특검에서 이런 어떤 고육지책을 냈겠냐 이해는 되는데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강제로 신병을 끌고 와가지고 특검 앞에 앉혀서 조사를 하는데 묵비권은 피의자의 고유 권리입니다. 묵비권은 누구도 그렇죠. 비난할 수 없어요. 예.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주 법에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최순실 씨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묵비권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묵비권을 행사한다 해가지고 수사관이 조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은 끝까지 해요. 제가 수사관이고 앞에 최순실 씨 앉혀놓으면 본인이 대답을 하건 말건 저는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거 했습니까? 이때 뭐 최순실 씨가 화를 내면 말을 안 하고 화를 내면 괄호 열고 이때 피의자는 이 질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화를 내다 이렇게 써요. 그 연극에서 지문처럼 그것도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서명 날인도 거부하겠죠. 묵비권 행사하면. 그러면 이때 피의자는 서명 날인 거부하다. 그리고 그게 한 장의 조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재판정에 갔을 때 누가 불리할까요? 수사관이 내 그렇죠. 마음대로 재단하고 질문해서 물어본 거예요. 잘못하면 본인이 변소 내용을 하나도 말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묵비권이 결코 유리한 건 좋은 아니다.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아하. 제가 볼 때는요. 최순실이는 변호사의 만약에 조력을 받는다면 선별적으로 묵비권 행사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오후 5시 40분, 17시 40분에 영장이 발부됐는데 체포영장의 통상 효력 시간은 48시간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집행 안 한다. 그렇죠. 오늘 집행할 이유가 없고 예. 24일, 24일, 25일이 재판이 잡혀 있어요. 그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불러서 조사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결국 유력한 날은 26일로 이제 예. 추측이 되고 26일은 설 직전입니다. 아마 우리 특검 수사팀 설 명절 반납한 걸로 보이는데요. 26일부터 한 2, 3일 몰라 2, 3일 계속 그거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조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묵비권 행사하겠지만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동료가 돼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업무 방해죄. 예. 저는 그게 특검의 묘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업무 방해라는 게 특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대 정유라 박사 관리. 아하. 자 원래 최순실이 안 나가고 예. 또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 이 방어는 뇌물죄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최순실이 예. 방어하려고 했던 뇌물죄는 뭐죠? 대통령과 자신을 방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뇌물죄라고 생각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거 봤더니 업무방해죄예요. 그럼 물론 이렇게 해석이 되죠. 뇌물죄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됐고 힘들어서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 묘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최순실이 방어하려는 게 대통령이면 방어가 가능해요.
하지만 최순실이 방어하려는 게 자기 딸이면 쉽지 않아요. 업무방해죄는 딸이 관련돼 있어요. 정유라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대통령을 추궁하고 최순실을 불러서 대통령과 어떻게 됐어 그러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최순실을 불러서 정유라 어떻게 됐지? 정유라 어떻게 했니? 하고 정유라와 관련된 걸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최순실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업무방해죄가 그것 때문에 이 체포영장을 업무방해죄로 했다. 근데 이제 그게 죄명을 업무방해죄로 하면 뇌물죄 관련해서는 추궁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최순실은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장시호 씨는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특검의 그 도우미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막 그 저기 교도관한테 뭐 언니라고도 인사도 그러고 네. 아주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인사도 잘하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예. 하나는 장시호의 독특한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자체도 그게 일정 부분 가미가 된 거고 두 번째는요. 조금 최순실보다는 홀가분할 것 같아요. 홀가분하다는 표현을 제가 왜 쓰냐면 예. 장시호 입장에서 사실 모든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특검을 도와주잖아요. 지금 최순실의 제2의 태블릿 PC도 제공해줬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행동이나 최순실이 지시했던 내용을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법정에 가서 본인이 일정 부분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고요. 또 적절히 협조해주면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도 뭐 정상 참작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본인이 받은 것은 사실 돈을 받은 거, 뇌물죄. 그 부분하고 본인이 또 일정 부분 압력을 가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인데 그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는 크게 처벌을 받는 데는 일정 부분 감경 혜택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사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본인을 재판하고 또는 본인을 기소해야 되는 검찰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더 잘 보여서 어쨌든 친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본인의 재판이나 본인의 교도소 생활에 조금 더 쉽게 하게 한 방법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스타일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순실은 뭐 이래저래 자기는 이 뭐 감경이나 이런 게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이다. 뭐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이래나 저래나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냐 따라서 달라질 게 별로 없어 보이고요. 장시호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풀리박인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떤 수사 협조했다 그러면 그게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저런 경우는 잘 없는데 팔짱은 어차피 껴져 있는 팔짱이긴 한데 언니 팔짱 그래서 하여튼 대단한 그 성격 자체가 아주 활발한 것 같아요. 활발한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자식도 있고 석방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자백하고 어떤 적극 협조한다는 얘기는 형사법에서 얘기하는 개전의 정을 주는 겁니다. 개전의 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요 감경사유예요. 필수적인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최순득이하고 최순실이가 사이가 나쁘잖아요. 장시호 어머니. 어머니로부터 권유 내지는 묵인 받은 거예요. 이모가 한 거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너는 빠져라. 예, 그래서 이제 툴툴 털어놓고 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어쨌든 참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